어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는 시장이지 않았나. 네, 수급, 환율, 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채 금리니 뭐 어제 제가 뭐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뭐 LG 에너지 솔루션발 뭐 수급 공백이다 뭐 이런 이슈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채 금리도 우리가 바라보는 환율의 하위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라 하더라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수급의 하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수급만 보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결국엔 환율과 수급이 개선되면 시장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걸 어제 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건 연속성이죠. 이 연속성.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고 일단 시장 점검 잠깐 하고요. 오늘은 제가 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엔터주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제 또 일제히 또 엔터주가 또 바닥을 또 치고서 또 일제히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또 M&A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뭐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장으로 잠깐 갈게요. 네. 자, 뭐 어제 또 시장이 모처럼 뭐 시원하게 반등을 했고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도 좋았고 뭐 나무랄 게 없는 하루였는데 하루만 이러면 안 되죠. 계속 이래야만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제가 2,900에서 3,000 사이에 좁은 박스권 시나리오를 아직은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3,000 언저리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또 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루하루 뭐 좀 일일비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올라서 다행이고 어제는 수급이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개선이 된 게 뭐 외국인은 뭐 늘 그랬듯이 사줬지만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그죠? 어제 기관이 무려 6천억을 샀습니다. 6천억을 사가지고 이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제 사실 장 초반에는 투신 연기금이 제법 매수 규모를 키워서 이거 뭔가 하고 제가 계속 떨어지게 봤는데 아쉽게도 장막판에 매수 규모가 다시 좀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모처럼 장 초반이지만 투신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관의 수급에서 투신 연기금의 좀 동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새로 바구니에 넣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역시 이제 미국의 어떤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 뭐 요 부분이 좀 투자 심리를 많이 좀 회복을 시켜준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로 또 환율에도 영향을 준 것이고 수급에도 영향을 줬다. 환율 잠깐 볼게요. 환율이 역시 뭐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오니까 시장 수급도 살아나는 것이고 어제 여기에선 1,190원 더 하회해서 1,185원 선, 예, 실제 1,180원 초반까지도 내려갔었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좀 급전직하로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나라의 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좀 환율 쪽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전개될 수 있고 이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성장주, 요거 몇 개 좀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마음고생 많이 하시니까요. 카카오 어제 드디어 이제 반등을 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이 시장을 박살내는 일은 없지만 성장주는 박살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성장주가 다시 힘을 얻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금 이게 뭐 이제 정고점을 뚫고 가냐.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신규로 뭐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 정도,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왜냐하면 긴축이 늦춰진 것이지 긴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바닥 쳤다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좀 선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에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제 또 뭐 위메이드도 한번 보죠. 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이고 뭐 또 하나 뭐죠? LNF도 뭐 어제 또 제법 또 강한 또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고성장주여서 그동안 긴축 때문에 두드러 맞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완화되니까 그 구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 국면에는 진입을 했다. 요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뭐 정고점을 뚫고 가네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요걸 꼭 참조하셔가지고 뭐 요거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비중이 크지 않다면 요런 구간에 뭐 약간 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단가를 낮추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오시는 쪽으로의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시장 점검하고 뭐 요즘에 좀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신 종목 점검하고 이제 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요즘에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의 sek터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져서 네, 제가 다 한다 그랬죠. 아니, 오늘 이제 엔터주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부장님이? 네.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하는데 뭐 엔터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약바이오보다는 엔터가 좀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는 너무 어렵죠. 아, 제약바이오는 모든 예.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예, 섹터세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본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막 실적 나오는 거 바닥에 깔린 거 거기도 배당도 많이 주는 거 그런 거 넣는 거지. 어제 뭐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기술 이전했다. 사실 그걸 누가 예측합니까, 그죠? 그 변동성을. 그러니까 근데 엔터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고 제가 어제 이제 여러 시그널들을 좀 추적하다 보니까 이거 엔터주를 해야 되겠다는 좀 강한 좀 느낌이 와서 네. 그 종목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예,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뭐 모르실 수가 없는 종목 같은데 공개해 주시면. 네. 아시죠? 네, 키이스트입니다. 예, 뭐 모르는 분들 없으신 엔터주인데 저 키이스트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 기사 하나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왜 이 녀석이 M&A 모멘텀이 있는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CJ에서 SM을 인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바지 협상인데 지금 요즘 CJ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M&A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컨텐츠 회사도 하나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SM과 이제 인수 협상이 거의 초입기, 그러니까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연말 연초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실제 그 스케줄링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뭐 조율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SM의 이수만 회장과 이제 CJ의 이제 인수 이후에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같은 좀 글로벌 컨텐츠 회사로 좀 비전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SM의 이 컨텐츠를 또 이제 접목시켜서 시너지 내는 쪽에 대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다 시너지가 뭐 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건 굉장한 어떤 시너지 아마 좀 엔터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정도의 아마 매머드급 이슈가 아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키이스트는 그럼 왜 수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키이스트의 최대 주주가 SM이에요.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은가 뭐 봐요. SM, CNC나 뭐 SM 라이프 디자인처럼 SM이 붙은 거는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네. 최근에 상장된 디어유도 SM 계열이에요. 근데 키이스트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 서디한 바로는 주주들이 사명을 좀 변경하라는 요청이 좀 굉장히 많았답니다. 뭐 SM 픽처스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실제 그랬다는데 키이스트에서 요 사명을 좀 고수하겠다라고 해서 키이스트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가 S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CJ의 이제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제 CJ의 이제 계열로 편입이 된다. 요게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죠.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가 완료가 되면 CJ의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뭐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CJ의 강력한 플랫폼이 기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콘텐츠 수주도 확대될 것이고 외형이나 이익 역시도 이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기대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500억 대작 SF 드라마 이게 지금 캐스팅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 단계인데요. 일단은 그 여주인공으로는 그 시청률의 여왕인 그 공효진 씨가 지금 이제 거의 내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말만 이제, 들어도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벌써 공효진 씨 하는 순간 하고 벌써 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로는 지금 이민호 씨가 이제 내정이 되는 상당히 미남 배우라서 남자들은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는 배우긴 한데. 캐스팅이 좋네요. 그렇죠. 벌써 네. 그러니까 500억 대작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좀 이 제가 강한 모멘텀으로 말씀드리는 건 요 M&A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제가 이 종목을 픽해온 이유를 하나씩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코스닥 차트하고 SM, 이제 피인수 되는 녀석이죠. 자, 위에가 코스닥이고요. 밑에가 SM이에요. 자, 코스닥은 어제야 비로소 이제 반등에 나섰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요 SM을 보시면 SM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지금 4일째 양봉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코스닥은 어제야 비로소 반등을 했는데 SM은 코스닥이 급락할 때도 반등을 시도했다. 그죠? 당연히 M&A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겠네. 그죠? 이런 식의 의심이 가능하죠.
그럼 인수하는 녀석인 CJ ENM과 또 코스닥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 그림이죠. 자, 어제 이제 양봉 하나 그려내서 반등을 했는데 CJ ENM은 역시 한 박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종목을 갖고 올 때 제가 이런 디테일한 시그널을 다 잡아내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뭐 점심도 잘 못 먹는 때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시그널이 무엇을 의미하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일제히 또 엔터주가 하이브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엔터주들이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엔터주가 단기적으로 군을 이루어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런 개별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예, 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키스트 차트로 가시죠. 키스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런 사실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는데 막 이렇게 밑에 있으면 너무 전 즐거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좋잖아요. 뭐 네. 아직 이 시세 오른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작년 1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접근한다면 또 충분히 우리가 확률 높음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키스트를 엔터주의 탑픽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포인트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무려 9일의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도 사실은 12월 이후부터 계속 매수 기조였는데 요 며칠 코스닥 그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약간 좀 매도를 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외국인도 이제 꾸준한 좀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요 이제 수급이 굉장히 괜찮고 이 주가상으로도 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여기서 14,0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뭐 이전 저점 부근이니까 부담 없잖아요. 뭐 또 극악무도한 하락장이 또 반복이 됐나 모르겠지만 그 구간은 전 지났다고 보니까 일단 뭐 선은 그어드릴게요. 11,5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오늘 어떤 뭐 M&A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처음으로 엔터주라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안 그래도 그런 네. 얘기 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저희 자주 오는 사공님인데 네. 성우 형님은 좀 네. 시장 볼 때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인데 네. 엔터주를 가지고 예. 오셨다고 요즘 보수적으로 코멘트를 봐서 했어요. 대형주를 안 합니다. 그렇죠.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왜냐 이쪽이 실질적으로 연초에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았다는 거는 제 종목들로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보여드렸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예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개별주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키스트 소개해드리고 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없다. 그래서 한번 들이대 볼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키스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도 좋다가 갑자기 최근에 또 많이 쉬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키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편안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해주셨고 M&A와 관련된 모멘텀을 투자 포인트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폴리오에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시장 고민 그리고 포트 상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